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 아동센터를 통한 긴급 돌봄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입원이나 야근 등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은평구의회가 임시회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징계받은 구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처리합니다. 최근 3년간 서울 지역 마약 사범은 연평균 약 4,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시가 학원가 등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슈 앤 피플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입원이나 야근 등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종종 고민할 때가 있죠. 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긴급 돌봄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과 당일에 신청을 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김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초등학생 형제를 키우는 김모 씨. 맞벌이 부부다 보니 늦게 퇴근할 때면 늘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특히 최근 야근이 잦아지면서 아이들끼리 저녁 식사를 해결하는 등 고민이 많았는데 지역 아동센터의 긴급 돌봄 서비스를 통해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네, 저희 아이가 이제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면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솔직히 4학년은 아직 어린 나이여서 제가 조금 난감해하던 차에 이제 가까운 곳에 마침 센터가 있어서 소장님 도움으로 이제 알게 됐죠.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긴급 돌봄에 나섰습니다. 이용 대상은 18세 미만인 기존 아동센터 이용 대상과 달리 초등학생만 가능합니다. 평일 주간과 야간은 물론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주간과 월 단위로 돌봄 기간을 정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긴급 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은 기존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같이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과 놀이,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됩니다. 또 저녁 식사도 해결할 수 있어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미술, 그리고 꿈찾기, 그리고 1:1 멘토, 기초학습 지원, 영어, 그리고 논술 지원. 저희 센터의 이제 특징은 외부 활동, 체험 활동이 이제 잘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양천과 은평 등 22개 자치구 24개 지역 아동센터에서 시범적으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아동센터에는 월 5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운영 현황을 분석한 뒤 전 자치구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연말까지 그 시범 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도 하고 그 현장의 수요를 분석해서 2024년도까지는 한 5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야근과 입원 등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아동 돌봄. 지역 아동센터가 양육자의 고민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의회 제299회 임시회가 18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은평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징계받은 구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과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아동의 놀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을 처리합니다. 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인데요. 은평구의회 기노만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에서 모든 안건을 신중하게 살피고 특히 다음 달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계획서를 준비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또 봄을 맞아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만큼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인파가 모이는 행사인 만큼 현장 및 시설물 등의 세심한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은평구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은평형 한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과금, 월세 체납, 과도한 의료비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인데요.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가구에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비는 대상 가구가 아닌 의료기관 등 체납된 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인천에서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빌라왕 사건의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가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벌써 3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떼일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집이 경매로 넘어가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현실에 내몰리면서 이처럼 가슴 아픈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건데요. 피해자들은 사기도 사기지만 정부의 미흡한 대응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최대 2억 4천만 원을 저금리로 빌려주거나 긴급거처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격 요건이 되질 않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수도권을 넘어서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18일 공식 출범한 피해자들의 모임인 전세피해 전국대책위원회는 피해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부 대책 마련과 피의자들의 엄벌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장 시급한 문제로 피해 가구에 대한 경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암울한 현실은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 혹시 또다시 발생할지 모를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세심하고 사려 깊은 피해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3년간 서울 지역 마약 사범은 연평균 약 4,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실제로는 약 13만 명의 마약 사범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갈수록 증가하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서울시가 마약 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립 은평병원에 마약류 중독 치료센터를 설치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감시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관련 내용을 이원대 경찰학부 염건우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서울 한복판 주거 지역에서 대마초가 재배되고요. 길거리 학원가에서는 마약 음료가 청소년들에게 버젓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울 내 마약 사범이 지금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좀 현재 상황을 짚어주실까요? 네,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 사범은 연평균 4,200명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범률도 4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국내 마약 범죄의 평균 암수율, 그러니까 마약 범죄는 보이지 않는 범죄로 통계가 잡히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수율이 28.57배를 적용하면 서울에는 약 13만 명의 마약 사범이 있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가 마약 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립 은평병원에 마약류 중독 재활센터를 신설한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일단은 이 마약 사범 증가를 먼저 막고 또 시민들의 마약 접근을 막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금이라도 마약 관리 종합 대책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약 사범은 기본적으로 마약 사범의 증가를 막는 부분은 물론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바탕으로 해서 또 여기에 또 예방, 치료까지 병행돼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마약 사범은 중독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재범률이 약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마약 사범을 재활시켜야지만 다시 재범률이 낮아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시립 은평병원의 기능을 강화해서 마약 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라는 계획은 결국은 마약류 검사 기능을 확대하고 이 외래 클리닉을 통해서 또 전국 최초로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재활 시스템을 구축해서 마약류 사범들에 대해서 치료비도 지원하고 또 재활도 지원을 해서 이들이 다시 중독자로 가지 않도록 도우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약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마약류 중독 치료와 또 중독자들의 관리가 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까요? 마약 사범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단속이나 처벌이 굉장히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처벌 부분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치료나 재활 부분에서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또는 서울시에서 이런 치료 재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좀 미흡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재활 시스템이 지금 서울시에서 역량을 강화해서 중독 재활 치료를 하기로 지금 정책을 전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또 단속 처벌 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단속 처벌만으로는 이런 마약류 재범을 방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또 이런 부분에 더불어서 부작용을 알리는 예방 홍보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마약은 나쁜 것이다, 범죄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쉬쉬하며 숨기는 그런 것에 급급해 왔는데 이제는 마약의 부작용을 널리 알리는 예방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엄벌주의에 입각한 단속을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제 이미 국가가 명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인식 개선을 위한 예방 홍보 노력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마약 같은 경우는 SNS로 구하기도 쉬워지고 또 던지기를 통해서 물건을 받기도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20대도 쉽게 접하고 구하는 세상이 되었고 이것이 뭐 다양한 이유로 마약을 접하게 되는데 뭐 호기심이라든지 집중력 향상 등의 이유로 찾게 되고 결국 그것이 극도의 쾌락을 느끼게 되면서 중독 길로 빠져드는데 이 중독을 치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마약의 재범을 막지 못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약 사범에 대한 예방 단속 처벌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치료, 재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적극적인 부작용 예방 홍보가 이루어져야만 마약 이 사범에 대한 또는 마약 관리 대책을 명확하게 우리가 좀 수립하고 대책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유원대 경찰학부 염건웅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 진관동에 멧돼지가 출몰했다가 포획됐습니다. 17일 저녁 8시쯤 진관동의 한 야산 인근 주택가에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는데요. 소방당국과 은평구청은 신고 1시간 만에 진관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멧돼지를 발견해 사살했습니다. 멧돼지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천구가 안양천 신정교와 오금교 사이 제방 산책로 약 150m 구간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을 조성합니다. 양천구는 산책로를 황토로 덮고 세족장과 평의자, 데크 계단과 이용 안내판 등을 설치해 다음 달 말 황토길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황토길 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물뿌리개와 빗자루 등 작업 장비함도 함께 비치하는데요. 양천구는 안양천뿐 아니라 개남 근린공원, 곰달래 공원, 온수공원 등 양천구 전역에서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맨발 걷기길을 신설 정비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준비 중입니다. 은평구가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 보호 교실을 운영합니다. 은평구는 아이들에게 동물의 소중함과 생명 존중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어린이 동물 보호 교실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데요. 주요 교육 내용은 강아지, 고양이의 행동 언어, 동물 등록의 중요성, 동물 안전사고 예방법 등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